2024년 갑진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공화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아이오와주 코커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인 51%로 압승을 거두며 독주 체제를 굳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은 이 나라의 모두가 단결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한 아이오와주 코커스 참여한 공화당원들은 경제와 이민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선두주자라고 평가하며 이번 대선은 극우 세력과 싸움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한 여론조사 결과 양자하 대결을 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는 유권자는 44%, 바이든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한 유권자는 35%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감독과 주연 배우가 활약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 비프가 에미상에서 작품상과 남녀 주연상을 포함해 8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 연말 할리데이 시즌 이후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코로나와 독감 감염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전국에서 독감으로 6,500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는 등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늘면서 일부 병원들이 다시 마스크 착용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례 없는 북극 한파가 덮치면서 최소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고 8만 명 이상은 정전으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연방 대법원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남가주 공원묘지에서 묘비 명패 도난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묘비에 철과 구리를 노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경제가 기존 침체 우려와는 달리 올해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에는 반도체, 원유업계 등의 공급 확대가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와 학계의 유명 인사가 한데 모여서 인류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스위스의 휴양지 다보스에서 개막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미군의 보복 공습을 받고도 또다시 미국 회사 소유의 선박을 미사일로 공격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이 러시아 정부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으면서 양국 간의 밀착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올봄 방북 가능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제1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이라고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도발 시 더 강하게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전국 4개 권역별로 하위 10%에 해당하는 현역 의원은 공천 배제, 즉 컷오프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의 다선 의원은 경선 투표율의 최대 35%를 꺾을 방침입니다. NFL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템파베이와 버팔로가 디비전 라운드 막차에 탑승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의 홈 경기에서 112대 105로 승리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오늘 오클라호마 시티와 상대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1.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68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라디오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공화당의 첫 대선 경선 아이오와 코커스 싱겁게 끝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일찌감치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2위 싸움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무색하게도 과반 득표를 일찌감치 해버리면서 대세론을 입증한 셈이 됐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아이오와에서 트럼프 승리는 경선 시작 30분 만에 확인됐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리며 일찌감치 1위 자리를 확정 지은 겁니다. Well, I want to thank everybody. This has been some period of time, and most importantly, we want to thank the great people of Iowa. Thank you. We love you all. What a turnout, what a crowd. 최종 집계 결과 트럼프는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2위 자리를 놓고는 디센티스와 헤일리가 접전을 벌인 가운데 디센티스가 결국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자릿수 득표율에 그친 사업가 출신 라마스와미는 트럼프 지지를 선언하며 중도 사퇴했습니다. 일찌감치 아이오와에 올인한 디센티스는 트럼프와 큰 득표율 차이에 낙담했고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인 헤일리는 3위에 머무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They threw everything but the kitchen sink at us. When you go through something like this, you can't do it unless you have a faith. 체감온도 영하 30도의 호카는 투표율을 15%로 끌어내렸습니다. 북극 한파를 뚫고 투표장으로 향한 열성적인 지지자는 트럼프가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공화당 선두주자라고 평가하며 이번 대선은 극우 세력과의 대결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아이오와에 몰아친 북극 한파도 트럼프의 대세론을 막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경선을 조기에 마감하기 위해 총력 유세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오와 디모인에서 YTN 권중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한 공화당 첫 대선 후보 경선 아이오와주 코커스에 참여한 공화당원들은 경제와 이민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트럼프 지지자 사이에서는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코커스에 참여한 공화당원을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 학력, 사상과 지지 후보 같은 항목에 걸쳐서 실시한 입구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응답자들은 경제와 이민, 낙태, 외교 정책 중에 후보 선택 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제가 38%로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이민 34%, 외교 정책 12%, 낙태 문제가 11% 순이었습니다. 경제와 이민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은 응답자 중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52%와 64%로 다른 후보들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후보 자질로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싸울 수 있는지, 그리고 나와 가치를 공유하는지,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지, 올곧은 성품을 가졌는지 중 하나를 고르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와 가치를 공유하는지가 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싸울 수 있는지 32%, 조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수 있는지 14%, 그리고 올곧은 성품을 가졌는지 1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공화당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3위에 자리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면서도 보수 리더십의 새 세대를 택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개표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가 3위로 굳어지는 상황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헤일리 후보는 이같이 말하며 추격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헤일리 후보는 미국인 앞에 놓인 질문은 분명하다며 당신은 과거와 같길 원하는가 아니면 보수 리더십의 새로운 세대를 원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바이든은 모두 우리나라를 수조 달러의 빚더미에 올려놨고 우리의 아이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결코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와 바이든은 둘 다 과거 검찰 등의 수사, 복수, 불만에 의해 소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미래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민 70%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리턴 매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공화당의 혼돈으로 민주당의 혼돈을 물리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더 나은 새 보수 리더십에 의해서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며 50대 초반인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맞붙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유권자가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브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본인의 선호도와는 관계없이 실제로 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자 44%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35%였고 응답자 21%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지지하는 후보를 고르라는 질문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43%로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공화당 경선을 시작으로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선거 캠페인도 좋지만 민생을 뒷전으로 돌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미국 대선 등 전 세계 수십 곳에서 중요한 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AI 기술을 이용한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챗 GPT와 달러2가 선거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AI 도구가 제공하는 최신 선거 관련 정보의 출처를 표시할 예정이라고 일단은 밝힌 상황입니다. (1월 16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남가주 지역 하늘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는 가운데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올라서 오랜만에 평년 기온 기록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구름이 좀 더 늘겠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남가주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는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초반까지도 겨울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번 비는 다소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 69도, 5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2도, 48도, 해안 지역은 62도, 5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오후부터 전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9도, 낮 최고 기온은 36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등 호흡기 감염증 환자가 늘면서 일부 병원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다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최근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남가주에 있는 웬만한 병원들의 간호사와 의사들은 지금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예 의무화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독감 시즌에 전국에서 독감으로 6,500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원 건수도 1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입원 환자도 한 주 사이 20.4%가 증가했고 사망자는 12.5%가 늘어났습니다. LA와 뉴욕, 매사추세츠 등의 일부 병원들은 호흡기 질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독감과 코로나 바이러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감염증 등 3대 주요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률도 낮은 상황이어서 확산 우려가 더 큰 상황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 전역도 역시 코로나 독감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주 정부 당국 전염병학자인 에리카 펜 박사는 최근 열린 브리핑에서 현 시점에서 독감이 가장 많이 전파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지난해 연말 홀리데이 여행과 모임 이후에 가파른 증가세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가주 전역에서 독감으로 인해 매주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4%로 나타났는데 해당 수치는 그 전달에 기록한 1%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해당 기간 코로나로 인해 매주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는 2%를 기록했는데 이 역시 그 전달에 기록한 1%에 비해 늘어난 수치입니다. CDC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달 첫째 주의 신규 코로나 입원 환자는 3,716명으로 늘어나 코로나 전파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며 주 전역에서 독감과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받은 주민들은 계속해서 증가세에 접어들어가는 상황입니다. LA 카운티 또한 코로나 입원 환자율이 계속해서 증가세인 상황입니다. 비록 팬데믹 초창기에 비해 코로나의 위험성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을 주민들이 인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드 헬스 오르가니제이션 WHO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만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망한 이들은 10,000명으로 늘어났는데 대다수의 사망자들이 미주 지역과 유럽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주와 LA 카운티 당국은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받은 주민들은 자가격리를 하도록 당부까지 한 상황입니다. 타운 내 의사들은 겨울철인 11월부터
다양한 기저질환 바이러스 감염으로 한인 환자들이 많이 찾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독감 환자가 동시에 부쩍 늘어난 추세입니다. 이영직 내과의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하고요. 시니어들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 있는 분들, 암 환자라든지 심장질환, 그다음에 폐색성 폐질환, 폐기종 같은 폐질환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독감 바이러스라든지 폐렴에 걸리게 되면 이제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반드시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해요.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중요하고. 이런 시기일수록 외출 후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라디오 설 뉴스 이은입니다. 지금 전국에 전례 없는 한파가 덮치면서 일부 주에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북극에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다는 건데 체감온도는 예년에 비해서 뚝 떨어졌고 폭설까지 겹치면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시카고 미시간 호수 수면에 자욱하게 물 한 개가 끼더니 하루 만에 호수 전체가 거대한 빙판으로 변했습니다. 미국을 덮친 북극 한파 때문에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유타와 아이오와 등의 고지대에는 최대 120cm의 폭설까지 내렸습니다. A terrible winter. And it came out of nowhere. Just 2 days, the worst winter. 몬태나 등 일부 지역의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한파 속에서 8만 명 이상은 정전 때문에 난방이 끊기는 일까지 겪었습니다. I was blowing snow, pushing snow last night for about 5 hours. And then I had to come in, and when I came in, I said, "Oh, how come our power's out?" 저체온증과 빙판길 교통사고, 눈사태 등으로 9명이 숨지는 등 인명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강한 눈보라 때문에 8,500편 이상의 항공기가 지연되거나 결항됐고 엘라베마와 켄터키주 등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예년보다 20도에서 40도까지 급락한 기온 때문에 테네시에선 관광 명물인 오리가 호텔 안으로 대피하고 LA에선 곰이 추위를 피하려고 가정집 지하에 들어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를 연방대법원이 검토하기로 합의해서 추이가 주목됩니다. 홈리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근 비즈니스 업체들의 엑소더스가 가속화되자 개빈 뉴섬 주지사가 노숙 금지안을 적극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컬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노숙을 금지하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연방대법원이 심사하기로 하면서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가주 등 전국 내 9개 주에서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할 수 있게 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데일리 메일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앞서 제구 연방항소지법이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안이 미국의 수정헌법 8조를 위반했다고 내린 판결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제구 연방항소지법은 샌프란시스코가 제정한 노숙금지 조례안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법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8조를 위반한 처사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하급법원의 이 같은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심화되는 가주의 홈리스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을 금지할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에 청원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샌프란시스코에서 홈리스와 마약 문제가 심화되면서 지역 비즈니스 매장들이 줄줄이 철수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샌프란시스코가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취한 노숙자들이 총기까지 휘두르면서 절도와 업소 약탈이 잇따르자 비즈니스 업체들은 하나둘 샌프란시스코를 등지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지난 한 해 샌프란시스코에서 8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다운타운 샌프란시스코에서 100여 개 매장이 문을 닫았는데 문 닫은 매장에는 홀푸드와 스타벅스, 노스트롬, 아이키아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링제인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용해온 오피스 중 5개 층을 렌트로 내놨고 메타도 2031년에 리스가 만료되는 대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43만 5천 스퀘어피트에 달하는 오피스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세일스포스, 리프트, 슬랙 등 주요 테크 기업들도 이미 지난해 샌프란시스코 오피스에서 철수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주민 25만 명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등졌습니다. 또 다운타운은 지난해 가을 기준으로 건물 공실률이 34%를 기록하면서 기록적인 공실률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엑소더스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샌프란시스코 시정부는 세수가 급감하면서 소위 파멸의 고리에 발목이 잡힌 실정입니다. 그동안 노숙 금지 조처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노숙자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급진보 민주당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최근 180도 입장을 선회하는 케이스들이 생기고 있는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제구 항소법원 판결이 홈리스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로컬 정부의 손을 묶어놨다며 연방대법원의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제구 항소법원 판결은 가주와 아리조나, 알래스카, 하와이, 아이다호, 몬타나, 네바다, 오레곤, 워싱턴주에 적용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연방하원에 도전하는 데이브 민 후보가 LA타임즈 지지를 받아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LA타임즈는 제47지구 캘리포니아주 연방하원 의원 선거와 관련해 한인 데이브 민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고 특별 기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47지구는 민주당 소속 KT 포터 연방하원 의원이 현역인데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대신 캘리포니아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나선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역이 빠진 이곳에 여러 명의 후보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데이브 민 후보를 비롯해 후보자, 공식 출마를 선언한 인물만 10명인데 민주당 소속 4명, 공화당 소속 3명, 무당파 3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LA타임즈는 공화당 후보들 중 선두주자 스카파우 후보가 여성 낙태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유권자 가치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율성을 가질 권리 측면에서 요즘 시대와는 부합하지 않는 가치관을 갖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LA타임즈는 데이브 민 후보가 한 가지 점을 뺀다면 아주 좋은 후보라며 지난해 일어났던 음주운전 논란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경찰 조직인 LAPD 수장이 임기를 남겨두고 은퇴를 선언함에 따라서 누가 새롭게 조직을 이끌어가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모든 필요한 과정을 다 거칠 것이라고 밝혀서 새로운 국장 임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고 당분간은 이에 따라 임시국장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모어 국장의 은퇴 선언이 나온 직후 LA 경찰위원회는 일단 임시국장을 임명해서 LAPD를 이끈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LA시가 제대로 된 모든 절차를 밟아서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장 임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LA 국장 찾기 작업과는 별도로 임시국장이 조만간 임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새로운 LAPD 국장 임명 계획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지만 필요한 모든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국에 있는 후보들을 추리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비롯해 경찰 기관과 전문가 등과도 협의할 전망입니다. LAPD 경찰 노조는 새로운 국장과 관련해 경찰관의 숫자를 늘리고 폭력 범죄를 줄이며 조직적인 사기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뉴욕 브루클린의 지하철 안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를 둘러싸고 일어난 다툼을 말리던 40대 한 남성이 이렇게 싸우지 마세요라고 말리던 남성이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어제 오후 8시 브루클린 크라운 하이츠를 지나던 맨해튼 방향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45세 남성이 괴한의 총격 2발을 받고 숨진 것입니다. 이 남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라고 뉴욕 경찰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객실 내에서 시끄러운 음악을 튼 것을 둘러싸고 승객 2명이 다치던 중 피해 남성이 이를 말리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현재 추적 중입니다. 캄튼에 이어서 이번에는 칼슨 지역 묘지에서 묘비 명패가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해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칼슨에 있는 메모리얼 팍 묘지에서 동으로 만들어진 100여 개의 묘비 명패들이 송두리째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2일 이른 아침 칼슨 지역 16701 사우스 센트럴
에버뉴에 위치한 링컨 메모리얼 팍 묘지에서 발생했는데 절도범은 묘지에서 동으로 만들어진 묘비 명패들을 모두 파헤쳐 훔쳐 달아났습니다. 절도범들은 동과 구리 등으로 만들어진 명패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묘지 자원봉사자들이 지난 13일 밤에 묘지를 방문했을 때 범행 도구들이 널려져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캄튼에 위치한 공동묘지에서도 청동과 구리로 만들어진 묘비 명패를 훔쳐가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캄튼에서는 150여 개의 금속 명패가 도난당했습니다. 절도범들은 펜스를 자르고 묘지에 들어와 묘비를 훼손해가며 청동과 구리로 만들어진 묘비 명패를 훔쳐 재활용 시장에 팔아넘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아직까지 사건을 벌인 용의자들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비프 영화 보셨습니까? 이 넷플릭스 드라마인데요. 처음 보고 뭐 싸우는 것 같아서 재미없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이 안에 이민 생활 그리고 사람들의 불평, 불만 모두 다 들어가 있죠. 네, 드라마 잘 만들었다라는 호평이 이어졌는데 이게 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인타운에도 대형 빌보드가 걸리면서 이 비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졌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아무튼 이 비프가 잘 만들어졌다라는 평가가 이제 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 감독과 배우들이 활약한 넷플릭스 드라마 성난 사람들이 방송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에미상 8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면서 헐리우드 영화계에서도 한인 이민자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난폭운전으로 시작된 두 남녀의 시비가 복수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로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딜레마와 고충을 녹여냈다는 평을 받는 성난 사람들. 제75회 에미상 시상식에서도 단연 빛났습니다. 미니시리즈 TV 영화 11개 부문 후보로 올라 작품상과 감독상, 작가상 등 8개 부문상을 휩쓸었습니다. There was a Carl Jung quote that was our North Star. One does not become enlightened by imagining figures of light, but by making the darkness conscious. 특히 스티븐 연과 베트남계 엘리 웡이 각각 남우주연상과 여우주연상을 차지했습니다. I want to say thank you to Danny for teaching me that judgment and shame is a lonely place, but compassion and grace is where we can all meet. 앞서 지난 7일 골든글로브 작품상,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등 3관왕, 14일 크리틱스 초이스의 작품상, 남녀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4관왕을 휴스턴터에서 미국 언론들도 에미상 시상식 싹쓸이, 아시아계의 역사, 아시아계 최초 등의 표현을 쓰며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나 K-팝 등으로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인 흐름이 된 상황에서 지난 2020년 미나리에 이어 성난 사람들, 패스트라이브 등 이민자 콘텐츠들도 미국 주류 문화에 스며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성난 사람들은 다음 달 미국 배우조합상 시상식에도 남녀 주연상 등 3개 부문에서 후보로 올라 있어 릴레이 수상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미국의 최고 미인을 뽑는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서 현역 공군 장교가 왕관의 주인이 됐습니다. 지난 14일 플로리다주 올랜도 월트 디즈니 극장에서 열렸던 2024년 미스 아메리카 대회에서 콜로라도 대표로 참가한 22살의 메디슨 마시가 우승을 한 것입니다. 마시는 지난해 미국 공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현역 소위입니다. 재학 중 학교의 허락을 받고 미인대회에 출전해서 미스 콜로라도에 선발됐고 미스 아메리카 대회까지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현역 공군 장교가 미스 아메리카가 된 것은 물론이고 전국 대회에 주 대표로 출전한 자체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경제가 기존 침체 우려와 달리 올해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는 반도체와 원유업계 등의 공급 확대가 역할을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평가했습니다. 이들 업계가 치솟는 물가에 공급 확대로 대응하면서 침체나 실업률 상승 없이 물가가 진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 초까지만 해도 0.25%였던 기준금리 상단을 지난해 7월 5.5%까지 끌어올렸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6월 고점인 9.1%에서 지난달 3.4%로 내려왔습니다.
미국 경제는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2.6% 수준을 기록해 침체가 없을 전망이고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통상적으로 높은 성장과 낮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둔화가 같이 나타나기 어려운데 불구하고 이번에 가능했던 배경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인플레이션이 수요보다 공급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설명입니다. 수요 증가는 성장률과 물가를 모두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지만 공급 증가는 성장률을 올리면서 물가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연준이 금융 시스템 혼란 가능성을 우려해서 조만간 양적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이 빠르면 오는 30일과 31일로 예정돼 있는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 회의에서 양적 긴축 속도 조절에 대해 심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불리우는 양적 긴축은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 재투자하지 않는 식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와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연준은 매달 보유 자산의 만기가 도래하면 이것을 상환하고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유 자산 규모를 줄이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다른 구매자들이 흡수해야 할 시장 내 채권 공급이 늘어나 금리가 오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연준이 양적 긴축 규모를 줄일 경우 이것은 금리 상승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배경에는 인플레이션 진정이 있는 반면 양적 긴축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은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글로벌 기업인들 46%가 AI로 수익성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47%는 이 AI 기술이 거의 또는 전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가 전 세계 105개국의 글로벌 기업인 4,7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기업 최고 경영자 CEO 중 4분의 1가량은 올해 생성형 AI 도입으로 직원이 최소 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AI 영향만 본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CEO의 39%가 향후 12개월 동안 직원 수가 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개막한 세계 경제 포럼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금융, 보험, 물류 등 이쪽 분야가 첨단 AI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엔지니어링이나 건설 분야는 AI로 인한 비용 절감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뜨거운 화제거리가 됐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다보스 포럼 참석자들은 행사가 개막한 현지 시간으로 15일 대서양 건너 멀리 떨어진 아이오와주에서 열린 공화당 코커스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것입니다. 폴리티코는 다보스에 모인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미국의 안티 글로벌 성향이 더 심해질까 초조한 기색이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보스에 온 것은 4년 전이지만 지금 이곳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트럼프의 재집권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정재계 학계의 유명 인사가 한데 모여서 인류 공통의 현안을 논의하는 세계 경제 포럼이 4박 5일 일정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동시다발적인 안보 위기 속에서 이 해법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YTN입니다.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5일간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 이른바 다보스 포럼이 개막했습니다. 개막 행사에서는 사회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에게 시상하는 크리스탈 어워드를 여배우 양자경 등 3명에게 수여했습니다. For me personally, action in the face of adversity opened doors, altered the course of my life, and made every dream of a little girl come true. 올해로 54회째를 맞은 다보스 포럼은 각자 도생보다는 공존의 길을 모색하도록 신뢰를 쌓아나가자는 취지에서
주제를 신뢰의 재구축으로 정했습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 동시다발적인 안보 위기 속에서 해법을 모색합니다. 또 기후변화 위기와 글로벌 경기 둔화, 디지털 격차 등의 부작용을 피하며 인공지능, 즉 AI를 인류 번영의 도구로 활용할 방안 등도 논의합니다. We are at a critical time in terms of how the interplay between AI specifically and technology and society will be shaped going forward. 이번 포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각국 정상급 인사 60여 명과 빌 게이츠 MS 창업자를 비롯해 기업인과 학계 인사 등 2,800여 명이 참석합니다. 특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 등 분쟁 당사국 정상도 포럼에 참석해 자국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이런 가운데 행사를 앞두고는 빈부격차 해소와 화석연료 감축 등을 촉구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미국이 전기차와 반도체, 태양광 등 자국의 제조업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는 있지만 중국산의 저가 공세에 고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제조업과 인프라 시설 등을 위해서 2조 달러 규모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지만 중국산의 위협에 직면한 상태로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보호주의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4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부과된 대중국 관세를 재검토하면서 전기차를 비롯한 중국산 전략물자에 관한 관세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이 전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어져 오고 있는 해당 검토는 몇 달 내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연방의회에서도 보호무역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공화민주 양당 하원 의원들은 지난 5일 중국산 반도체에 대해 우려하는 서한을 행정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중국산의 자국시장 공세를 막는다 하더라도 다른 시장들로 흘러들어가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까지는 저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지난해 전 세계 태양광 패널의 무려 80%와 전기차의 60% 가까이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80% 이상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난해 전기차 670만 대를 판매해서 미국의 120만 대를 크게 앞섰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평균 판매 가격은 28,000달러로 미국산 47,500달러보다 현저히 낮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스위스에서 개막한 이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자 외교전에 밀릴 것을 우려한 미국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스위스 정부 당국자 회담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가 입수한 미 국무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번 다보스 포럼에는 중국 내 서열 2위 리창 총리를 비롯해 중국의 장관급 인사 10여 명이 참석합니다. 국무부는 해당 문건에서 중국의 넘버 2 리창 총리는 스위스 대표자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스캇 밀러 주 스위스 미국 대사는 이를 두고 유사 국빈 방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밀라 대사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다보스 포럼에서 비올라 아메르트 스위스 대통령과 최소한 악수도 나누지 않으면 여론에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다보스에서 스위스 당국자와 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고 지금 협상 중입니다. 미국이 최근 홍해에서 항해하는 선박을 위협하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을 행선지로 하는 이란의 개량형 재래식 살상 무기를 압수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오늘 아침 성명을 통해서 지난 11일에 이 같은 성과를 올렸다며 지난해 11월 후티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로 이란이 제공한 개량형 재래식 살상 무기를 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며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3 후티 반군으로 향하던 선박에서 이란제 미사일 부품 등 무기류를 압수했고 대원 2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압수한 무기류에는 추진장치와 유도장치, 탄두 등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유엔 결의로 인해 후티 반군에 대한 무기 이전은 금지됩니다. 이란은 후티 반군과 우호적이지만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드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어제 NFL 와일드카드,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나머지 두 경기가 열렸었죠. 버팔로와 피츠버그 간의 경기는 원래 일요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쪽에 폭설 때문에 하루 연기돼서 어제 치러졌습니다. 버팔로가 피츠버그를 31대 17로 꺾고 디비저널 라운드에 진출을 했고요. 이어서 벌어진 경기에서는 이변이죠. 템파베이, 이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필라델피아가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템파베이가 필라델피아를 무려 32대 9로 완파하고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오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디비저널 플레이오프 경기가 펼쳐집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고 있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첫 게임에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첫 게임에서 5장이나 받은 옐로우 카드가 앞으로 일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평소에도 카드를 자주 꺼내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마닝주심은 경기 초반부터 옐로우 카드를 쉽게 뽑아들었습니다. 전반 9분에 공을 걷어내던 박용구가 4분 뒤에는 어깨 싸움을 하던 김민재가 석연치 않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반 28분엔 역습을 막던 이기재에게 또 가차없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후반엔 공격수들이 줄줄이 마닝주심의 엄한 판정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후반 10분 조규성이 상대와 경합하다 옐로우 카드를 받았고 후반 추가 시간에 시뮬레이션으로 판정한 손흥민에도 다시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Obviously had too many yellow cards in the first game and this is something that we have to think about. We have to also do it better. But I thought they exaggerated a little bit with giving the cards out too easy. 마닝 주심은 발해인 선수들에게는 오히려 관대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등이 상대의 거친 파울에 넘어졌지만 외면했습니다. 후반 1분 허벅지를 걷어차인 손흥민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에서도 상대는 카드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수에서 핵심 선수들이 경고 한 장씩을 받으면서 당장 다음 경기부터 옐로우 카드는 우리 대표팀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경고 2장이면 다음 경기에 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수비수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공격에서도 과감한 압박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조별 예선을 마치면 경고 한 장이 없어지는 월드컵 등과 달리 이번 대회는 8강전까지 경고가 누적되는 것도 우리에겐 큰 악재입니다. 2차전인 요르단전에서 경고 없이 조 1위를 확보해놓고 말레이시아전에서 옐로우 카드가 있는 선수들을 쉬게 하는 등 운영의 묘가 절실한 상황. 하지만 떨어지면 탈락하는 토너먼트에서 16강에서 이라크, 8강에서 이란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손흥민이나 김민재 등이 빠지는 상황은 가정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예 옐로우 카드를 요르단전에서 한 단씩 더 받아서 아예 다 퇴장당하고 말레이시아전에는 좀 편안하게 이진급 선수를 내보낸 다음에 16강전부터 올인하는 게 어떻겠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스포츠 정정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심판이 이렇게 정정당당하지 않으면 또 방법이 없죠. 자, 한국 대표팀 일정 잠깐 볼까요? 요르단과 2차전 경기는 오는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새벽 3시 30분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와의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은 목요일입니다. 1월 25일 역시 3시 30분에 펼쳐집니다. 한국 대표팀의 이 조별 예선 경기는 모두 LA 시간으로 새벽 3시 30분에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이번 아시안컵에서 한국인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두 팀이나 있습니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 팀과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 팀입니다. YTN입니다. 우리와 같은 조에 속한 김판곤 감독의 말레이시아는 요르단에 대패했습니다. 피파 랭킹 87위 요르단은 피파 랭킹 132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경기 시작부터 몰아붙였습니다. 전반 12분 요르단의 알마르디가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6분 뒤에는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뛰는 오른쪽 윙어 알타마리가 페널티킥으로 추가골을 넣었고 전반 32분에는 선제골 주인공 알마르디가 말레이시아 수비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한 골을 또 추가합니다. 요르단은 후반 40분에 알타마리가 승리를 확인하는 쐐기골로 4대0 대승을 거뒀습니다. 좌우 윙어의 공격력과 위협적인 역습 능력을 보여준 요르단은 클린스만호를 골 득실에서 앞서며 조 1위가 됐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는 이라크와 잘 싸웠지만 피지컬의 열세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전반 17분 공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한 대가로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좌우 측면 공격에 이은 크로스로 이라크 골문을 위협한 인도네시아는 전반 37분에 한 골을 만회합니다. 그러나 전반 추가 시간에 한 골을 내주고 후반 30분에도 추가골을 내주며 3대1로 졌습니다. B조에서는 일본이 1위, 이라크가 2위, 클린스만호가 2조 1위가 되면 B조 2위와 16강을 치릅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자, 저희가 뉴스 초반에 계속 전해드렸는데요. 아이오와 코커스로 미국에서도 이제 본격적인 대선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선거에 관심 가지시고 또 유권자 등록 안 하셨던 분들은 유권자 등록 이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오래 안 간다고 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흐려지고 금토일 주말과 월요일까지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새해에 여러 가지 계획 세우시고 또 야외 활동 계획하셨던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